천공이 실제로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자 그거 곧 터뜨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 공개하신 거 맞죠? 물론입니다. 물론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천공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당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그랬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얘기가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티칭을 받았든지 가정교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5년 임기 내에 어떻게 통일을 시킵니까? 5년 임기 동안 통일에 대한 초석을 기반을 닦아 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제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아니면 통일부나 이런 정책팀에 건의를 해서 통일의 기반을 닦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통일을 시킬 거예요 이런 워딩을 하는 걸 듣고 그때는 녹음을 안 했죠. 1차 접견 때니까. 그거는 이제 화장품이 들어가는 날이고 6월 달에 있었던 6월 얘기입니다. 달에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리고 이번 9월 달 영상 폭로가 됐던 그 장면에서는 이제 잠잠해지면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천공을 처음 만난 거는 6년 전, 7년 전이지만 천공을 그 이후에 모두 다 취임식 이후에 만난 겁니다. 12년 전에 이미 천공은 그 자리에 와서 몇 층과 몇 층, 2개 층을 굉장히 넓은 평수를 쓰면서 거기서 이제 그 정법 활동을 하고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출마하기 전에 만나서 거기도 윤석열 김건희하고 접촉하듯이 그 방식대로 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거절했대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출마할 때 만나서 책도 출판을 해주고 천공 측에서. 예. 근데 거기는 또 출마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꿈이 무산됐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두 내외에게는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저 문을 열면 대통령 관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네. 저 위치에 대통령 관저를 옮기라고 네. 천공이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도 됩니까? 아직 영상을 우리가 이제 폭로하기 전이니까 예.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까 뭐 5층 얘기하셨지만 13층과 5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층을 주 집무실로 많이 쓰는데 그 예. 5를 선호하잖아요. 5방을 좋아하다 예, 보니까 그래 천공의 아주 그런 교육에 완전히 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그의 삶과 생활과 국정 기조 자체가 되고 있고, 근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13번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군 부대. 거기에서 걸어서 그냥 천천히 걸어서 3분 거리뿐이 안 됩니다. 천공의 집무실이. 그 담벼락에. 예.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불과 뭐 1km 정도 조금 되는 거리에 거기에 11년 전부터 본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거기가 좋으니까 자기의 이론을 펼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그냥 불러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끊임없이 천공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 운영에 의견을 내거나 또는 개입을 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교류를 이어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여기서 던져주고 저쪽에서는 받아서 국정에 운영을 적용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만약에 그런 관련된 얘기가 천공의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치더라도 네. 천공이 사기치는 거다, 거짓말이다. 혹시라도 천공이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유사한 이야기가 이미 대통령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천공 문제가 이야기가 됐을 때. 대통령실은 거짓말 제조 공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진실을 말한 거 보셨나요? 늘 거짓 해명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그런 일들만 해왔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뭐 있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에 준하는 이야기들이 수백 가지, 1000가지도 넘을 겁니다. 당선돼서 지금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궤변과 억측과 거짓 해명 사실 왜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투아니아 갔을 때 백화점에 여사가 갔을 때 그 사건을 정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삐끼? 호객행위를 당했다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궤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매사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싸움하면서 네. 민생 토론회 가야 되는데 30분 전에 못 간다고 통보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감기 걸려서 못 간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아무튼, 그런 말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혹시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할 때 가지 않았다는 것 또는 평소에 머리에
마스카라 같은 거 이렇게 검게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까? 뭐 미용에 관한 얘기는 없고 네. 영국 여왕 조문에 관한 얘기는 한 게 있습니다. 예. 있고 장강서를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나 이제 분명히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 내용이. 천공이라는 인물은 네. 어떤 유형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보는 네. 실제로 예언과 사람의 그 복심을 네, 읽어내는 네, 네.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맞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윤석열 두 내외에 기생하는 숙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무속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이 디올 사건이 폭로가 안 됐다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두 내외와 천공을 내가 세포리 시켰을 거예요. 떼어놨을 겁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을 상대에게 예를 들어서 예. 이 사람은 킹메이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우리 요즘 시사적인 용어로. 예. 근데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이제 통일과 관련된 그분의 일단 통일 방안 네. 이런 게 일단 이제 폭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수하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수하에,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하는 성향과 목표를 지닌 사람인 거예요. 사이비 교주네요. 뭐 사이비 교주들이 보통 뭐 능력이 되면 신도들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사이비로 그런 보는 거죠. 인물의 유형이고 자기 확신이 과도할 정도가 아니로 망상의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다 가지고 네. 있고, 그 다음에 혹세무민하는 아주 사이비 교주의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긍정적인 그런 또 이걸 보면, 순기능을 보면 어떤 상담자의 역할, 남이 봤을 때 상담자의 역할, 뭔가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걸로도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또 그런 캐릭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도 다양한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혹시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네. 다르지만 같은 점도 그러니까 서로 맞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내가 아까 맞다. 김건희 여사도 다양한 캐릭터고 멀티플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정 운영에 만약에 그런 것이 드러나면 국가가 위험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천공을 찾아간 건데, 그것도 혹시 이번에 이걸 폭로하겠다고 아까 마음먹은 이제 이유가 살짝 말씀을 예. 끊어서 내가 이 말을 안 했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 때 내가 5년 이내에 통일시킬 거라는 발언이나 남북 문제에 내가 나설 거라는 발언을 듣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중에서. 이게 과연 누가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통일관을 심어주고 통일 정책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누가 대북관이나 대일관, 대미관을 누군가가 심어주는 세력이 있는데 누굴까를 내가 생각하다가 결론이 천공이었다는 걸 내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천공한테 연락을 해서 천공과 접견을 3번을 성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궁금한 건 내가 다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천공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질문했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통일관이 어떻던가요? 흡수 통일입니까? 매우 위험하죠. 한번 강연 한번 하시죠 그랬어요. 내가 천공 그 신도들 앞에서 내가 통일 강연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공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안 할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녹을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영상에 다 잡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남북 화해 협력을 주장하고 지금 이 남북의 긴장과 이런 적대적인 이런 관계를 나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을 펼치고 북을 잘못된 거를 내가 지금 알려주고 이러면서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왜 나 같은 일을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차와 열차가 급행열차가 막 치달으면서 충돌 직전까지 가야 이게 서로 이제 남과 북이 뭐 드라마틱하게 뭔가 뭐가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경악을 한 거죠. 그 질문 안 했으면 그런 답변도 못 얻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만약 천공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면 국민들이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공이 영상물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공의 영상물,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행한 거, 이걸 다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하고 비교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나는 천공을 인터뷰해가지고 뽑아놓은 거, 그래가지고 세 개를 동시에 딱 보여주면 일치가 되는 거죠. 빼박 증거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속 종교 있잖아요. 무속 신앙을 존중합니다, 저는. 네. 뭐 그거를 미신으로 타파하고 이런 거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무속 신앙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술에 아주 능한 무속인들, 교활하고 어떤 혹세무민하는 무속인들은 굉장히 경멸하고 추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권에 숙주하고 있는 천공같이 이런 어떤 최고 이런 지도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렇게 숙주를 하는 이런 무속 세력들을 빨리 몰아내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이 이런 무속인들에게 휘둘리고 국정이 농단돼서야 되겠습니까?